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병충해 중에 올 한 해 충발생이 어땠는지 뒤돌아보겠습니다. 저희 이 과원은 해마다 노린재가 많이 발생해요. 주변에 콩밭이 있어가지고 노린재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과원입니다. 그래서 이 노린재 방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사실 노린재 방제가 쉽지 않아요. 노린재가 뭐 여기저기 온 천지에 있으니까 방제를 해도 금방 또 날아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원래는 노린재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하지 않던 두 가지를 실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제가 밭 주위로 노린재 트랩, 페로몬 트랩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래서 노린재를 유인해서 포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설에 의하면은 노린재 트랩을 설치하면은 노린재를 유인하는 것이니까 노린재 트랩에 들어가는 노린재들도 있지만은도 그 노린재들이 날아와가지고 사과를 가해한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노린재 트랩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설치한 게 바로 크레졸 비누액이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설치했다고 제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9월 초에 중간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9월 달에는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확기가 다 된 이 시점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3개 과수원에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홍로에 설치했는데 홍로에는 원래 노린재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 후지 2과원이 있어요. 거기는 어제도 제가 살펴봤는데 노린재 피해를 당한 과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콩밭이 있어서 노린재 공격을 많이 받는 과원이거든요. 전에는 이 과원이 노린재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마 유아기 때부터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가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하고 원래 유아기 때 그리고 7, 8월까지는 노린재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로 접어들면서 노린재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노린재 피해가 8월달 들면서 왜 증가하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콩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노린재들이 그동안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해 놓으니까 이 냄새 때문에 사과밭에 안 오다가 뭐 새도 마찬가지고 노린재들도 면역이 되는 것 같아요. 점차 이 크레졸 비누액에. 그래서 이 노린재들이 콩밭하고 이런 산과 들에 있다가 사과즙을 빨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익어가니까 그 사과에 대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오는 것 같아요. 노린재들이 크레졸 비누액 냄새 조금 나도 그거 무시하고 사과를 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 노린재 피해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최근에 어떠냐 보니까 그때 이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더 피해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은 노린재 피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충피해 중에 많은 부분이 또 있는 게 있죠. 바로 미국 선녀벌레 피해지요. 원래 우리 지역에 미국 선녀벌레가 엄청나게 창궐 했어요. 청송 지역에는 미국 선녀벌레 때문에 원래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예년에는 미국 선녀벌레가 이렇게 많이 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제 지인밭에 미국 선녀벌레가 출현했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밭에도 굉장히 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선녀벌레 방제를 2회 했거든요.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미국 선녀벌레는 때로 몰려들죠. 그러면은 그 꽁무니에서 점액질 를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과가 거름병에 걸린 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들이 검게 변하죠. 다행히 저희 과원에 원래 선녀벌레들이 많이 출몰하긴 했는데 선녀벌레로 인한 거름병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원래 개체수가 엄청나게 폭증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선녀벌레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녀벌레는 내가 내 밭만 방지한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번만 방지하면 일시적이에요. 선녀벌레들이 정말 이 산과 들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면 방지하고 며칠만 있으면 또 많이 날라와요. 그래서 선녀벌레는 사실 이웃 과원하고 공동 방제를 하는 게 효과가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한 지역을 드론으로 항공 방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사과밤만 방제하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드론으로 한 지역을 함께 방제를 해야 산과 들, 가원에 있는 선녀벌레를 다 구제할 수가 있죠. 근데 내년에는 아마 그런 방제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선녀벌레가 걱정입니다. 올해 조류 피해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과원은 여기 주변에 산이기 때문에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 피해도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새 피해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조치는 하는 게 없어요. 여기에 뭐 독수리를 단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년에는 매 형상을 좀 달아놨어요.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해보고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 최근에는 그걸 설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독수리 같은 거 이웃 과원에 설치를 하는데 보면은 뭐 며칠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새들이 독수리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날아들어요. 저는 원래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를 했는데 그 비누액이 조류한테도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지금 후지 가원은 조류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제 홍로 가원은 원래 조류 피해가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조류 피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에서 6년생으로 구성된 후지 가원인데 저희 제2 가원입니다. 이 과수원은 노린재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별로 없었고, 원래 제가 이 과수원에 노린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주변에 콩을 제식하지 않아 가지고 노린재 피해는 작년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크레졸 비누액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어쨌든 이 밭에 원래 노린재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밭에 뭔 피해가 많았냐 하면은 미국 선녀벌레가 굉장히 창궐을 했어요. 미국 선녀벌레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살충제를 2회를 뿌렸어요. 그래도 그 뒤에 보니까 선녀벌레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일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선녀벌레가 많이 발병한 걸 제외하고는 노린재 피해도 예년보다 덜했고, 그리고 다른 충 피해는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홍로가원입니다. 원래 홍로가원에도 크레졸 비누액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홍로가원에 노린재 피해는 전혀 없었고 다른 충 피해도 없었습니다. 홍로가원에도 미국 선녀벌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제도 한번 하고 있는데 선녀벌레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로가원에는 새 피해가 조금 있었어요. 홍로가 익을 때 되면은 그때는 다른 사과들은 익지 않지요. 그래서 홍로만 붉게 되니까 새들이 홍로를 집중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새들인데 내어줘야 되니까 그 새 피해 조금 난다고 조류기피제를 살포하면은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새한테 주는 게 차라리 돈이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